신혼의 몰래 만남, 남편이 목격한 충격 장면. 결혼 3개월 차 아내가 다른 남자와 포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날 밤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죠. 평온했던 저녁, 미묘한 긴장. 저는 김민수 29세입니다. IT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 이제 겨우 3개월이 된 신혼 남편이죠. 아내 수진이는 26세, 디자인 회사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어요. 우리가 처음 만난 건 2년 전 친구 소개팅에서였습니다. 그녀의 첫인상은 정말 강렬했어요. 긴 머리를 한쪽으로 넘기며 수줍게 웃던 모습, 카페 라떼를 마시며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던 그 순간들이 아직도 생생해요. 1년의 연애 끝에 작년 11월에 결혼했고 강남구 작은 투룸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3월 15일 목요일이었어요. 평소보다 30분 일찍 퇴근해서 집에 들어섰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김치찌개 끓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어요. 수진이가 제가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었거든요. 여보 왔어? 부엌에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뭔가 달랐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고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거든요. 거실로 들어가니 수진이가 테이블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 화장을 진하게 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강했습니다. 오늘 일찍 오네? 수진이가 말하며 저를 바라봤지만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어요. 시선이 자꾸 딴 곳으로 향했습니다. 회의가 일찍 끝났어. 김치찌개 냄새 좋다. 저는 넥타이를 풀며 식탁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깻잎장아찌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어요. 평소 수진이가 차려주는 저녁상과 별반 다르지 않았죠. 하지만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뭐 했어? 제가 밥을 떠먹으며 물었어요. 응? 그냥 평상시랑 비슷하게. 수진이가 대답하면서 계속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핸드폰 화면이 켜질 때마다 그녀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긴장하는 게 보였어요. 무슨 급한 연락이라도 와? 저는 농담조로 물었지만 수진이는 당황한 듯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니야, 그냥 회사 단체 채팅방에서 별거 아닌 얘기들. 그 순간 핸드폰에서 진동음이 울렸어요. 수진이는 재빨리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이 약간 붉어졌어요. 누구야?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수진이는 회사 동료라고만 대답하며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식사하는 내내 수진이는 평소와 달랐어요. 보통이라면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재미있게 얘기해주곤 했는데 그날은 제 질문에 대답만 짧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계를 봤어요. 아내의 미세한 행동 변화. 그 다음 날부터 수진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결혼 후 3개월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묘한 거리감이 생겼어요. 평소 수진이는 제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뛰어나와 여보 고생했어. 라며 반겨줬어요. 그리고 제 가방을 받아주고 넥타이를 풀어주는 게 일상이었죠. 하지만 그 주부터는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도 왔어? 라는 인사만 부엌에서 들려올 뿐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으면 수진이는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여보, 이거 봐. 이 드라마 재미있대. 제가 TV 채널을 돌리며 말했지만 수진이는 응, 그래라고만 대답하며 계속 핸드폰 화면을 응시했어요. 가장 이상했던 건 잠자리에서였습니다. 신혼부부인데도 수진이는 제가 먼저 잠들기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평소라면 제 팔베개를 하고 다정하게 얘기를 나누며 잠들었는데 요즘엔 등을 돌리고 누워서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수진아, 요즘 너 좀 이상해. 무슨 걱정 있어? 어느 날 밤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어요. 무슨 소리야? 나 평상시랑 똑같은데? 수진이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분명히 뭔가 다른 것 같은데. 민수야,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요즘 회사 일이 좀 바빠서 그래.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변했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수진이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을 했어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말이죠. 파운데이션부터 아이섀도우, 립스틱까지 완벽하게 발랐습니다. 오늘 무슨 특별한 일 있어? 제가 물었더니 그냥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상했던 건 수진이가 평소에 안 입던 빨간색 원피스를 입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제가 사준 건데 너무 화려하다며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거든요. 그 원피스 예쁘다. 왜 이제야 입어? 저는 웃으며 말했지만 수진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오늘따라 입고 싶어서라고만 했습니다. 그리고 향수도 평소와 달랐어요. 제가 결혼 기념품으로 사준 샤넬 향수 대신 언제 산 건지 모르는 낯선 향수를 뿌렸더라고요. 이 향수 새로 산 거야? 아, 이거? 예전에 있던 거야. 그냥 기분 전환으로. 수진이는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럼 저녁에 봐. 사랑해. 제가 말했지만 수진이는 응, 나도라고 성의 없이 대답하며 문을 닫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저는 집중이 안 됐습니다. 회사에서 코딩을 하면서도 자꾸 수진이 생각이 났어요.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남편의 직감, 불안 커지다. 점심시간에 저는 동료인 정훈이한테 고민을 털어놨어요. 정훈이는 결혼한 지 5년 된 선배였거든요. 형, 솔직히 말해서 수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니? 뭐가? 예전엔 제가 퇴근하면 정말 반가워했는데 요즘엔 그냥 무덤덤해요. 그리고 핸드폰도 자꾸 보고. 정훈이 형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신혼부부도 시간이 지나면 처음에 설렘이 좀 줄어들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하지만 뭔가 다른 것 같은데요. 직감적으로. 직감? 정훈이 형이 웃었어요. 남자들이 그런 직감 가장 못 믿어. 그냥 대화를 많이 해봐. 하지만 저는 여전히 찜찜했습니다. 특히 수진이가 핸드폰을 볼 때마다 보이던 그 표정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마치 누군가와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은. 그날 저녁에도 수진이는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저녁을 차려놨어요. 하지만 식사 중에도 계속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수진아, 밥 먹을 때는 핸드폰 좀 치워놓으면 안 될까?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안해. 그냥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수진이는 핸드폰을 뒤집어 놓았지만 진동이 울릴 때마다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 순간 또 진동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전화였어요. 수진이는 화면을 보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야? 저는 자연스럽게 물었어요. 아, 회사 동료. 잠깐만. 수진이는 전화를 받으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서 들려오는 수진이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톤 높았습니다. 그리고 웃음소리도 들렸어요. 마치 누군가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죠. 5분 정도 지나서 수진이가 나왔을 때 얼굴이 약간 상기되어 있었어요. 무슨 일이었어? 저는 물었습니다. 그냥 내일 회의 준비하는 거 물어본 거야. 수진이는 대답했지만 제 눈을 똑바로 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을 때도 수진이는 계속 핸드폰을 봤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핸드폰 화면에서 나오는 희미한 빛이 보였어요. 수진아, 너무 늦었으니까 핸드폰 그만 보고 자자. 제가 말했더니 수진이는 응, 미안해라며 핸드폰을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하지만 30분 후 저는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핸드폰을 집어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잠든 척하면서 살짝 눈을 떠보니 수진이가 화장실로 가져가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뭔가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내의 비밀 메시지 발견. 다음 날은 토요일이었어요. 평소라면 수진이와 함께 늦잠을 자고 브런치를 먹으러 나가곤 했는데 그날 수진이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디가? 제가 물었더니 친구들이랑 쇼핑하기로 했어라고 대답했습니다. 누구랑? 미영이, 소희랑. 수진이는 대답하면서도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어요. 그것도 평소보다 훨씬 정성스럽게 말이죠. 언제 돌아와? 저녁 먹고 올게. 혼자 있어도 괜찮지? 수진이는 립글로스를 바르며 말했어요. 응, 괜찮아. 조심해서 다녀와.
수진이가 나간 후 저는 혼자 집에 남겨졌어요. 평소라면 게임을 하거나 영화를 봤겠지만 그날은 왠지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점심을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있는데 수진이 핸드폰을 충전하던 선이 소파 쿠션 사이에 끼어 있는 걸 발견했어요. 평소 같으면 그냥 정리해뒀겠지만 그날은 뭔가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수진이가 실수로 뭔가 흔적을 남겼을까? 저는 소파 쿠션을 들춰봤어요. 그런데 정말로 뭔가 있었습니다. 수진이 노트북이 소파 아래쪽에 반쯤 숨겨져 있었거든요. 평소 수진이는 노트북을 항상 책상 위에 정리해서 놓았는데 왜 이런 곳에 있는지 이상했어요. 설마.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패스워드가 걸려 있었지만 다행히 제가 아는 것이었어요. 우리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노트북 바탕화면은 평범했어요. 하지만 최근 사용한 프로그램을 보니 카카오톡이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평소 핸드폰으로만 카톡을 했는데 왜 노트북으로 했을까요? 저는 카카오톡을 클릭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대화 목록에 준호라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어제까지 대화가 이어져 있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저는 그 대화를 열어봤습니다. 오늘 정말 예뻤어. 그 빨간 원피스 너무 잘 어울렸어. 고마워 히읗히읗 오늘 정말 즐거웠어. 나도. 다음에 또 만날까? 능.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것 같아. 민수가 요즘 좀 의심하는 것 같아. 너 걱정 마. 우리가 조심하면 돼. 미안해. 이런 식으로 만나게 돼서.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노트북을 닫을 수도 없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결혼한 지 겨우 3개월인데 수진이가 다른 남자와.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화도 났습니다. 준호가 누군지도 궁금했고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는지도 알고 싶었어요. 저는 다시 대화창을 열어서 위로 스크롤했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대화가 시작되어 있었어요. 수진아, 오랜만이야. 어떻게 지내? 너? 준호야. 정말 오랜만이다. 나 결혼했어. 너 알고 있어. 축하해. 행복하지? 응. 행복해. 그런데 너는 어떻게 지내? 그냥저냥. 사실 너 소식이 궁금했어. 나도 가끔 생각났어. 그리고 며칠 후. 커피 한잔 할까? 그냥 친구로서. 글쎄. 좀 그런데. 괜찮아. 그냥 옛날 얘기나 하자. 그럼 잠깐만.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어요. 속이 메스꺼렸습니다. 남편의 몰래 추적 시작. 그날 밤 수진이가 돌아왔을 때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수진이를 보는 제 시선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쇼핑 재미있었어? 제가 물었을 때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어요. 응, 괜찮았어. 너는 뭐 했어? 수진이는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는데 그 안에 새 옷이 들어 있었어요. 그냥 집에서 쉬었어. 뭐 샀어? 블라우스 하나. 예뻐서 충동적으로. 수진이는 보여주려고 했지만 저는 별로 관심 없는 척 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저는 잠이 안 왔습니다. 옆에 누워있는 수진이가 정말 제 아내가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다음 날 월요일 저는 결심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기로 말이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뭐 해? 응? 점심 먹고 있어. 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오늘 저녁에 일찍 들어갈게. 응, 알았어. 수진이의 대답은 여전히 성에 없었어요. 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행적을 파악하는 거였어요. 오후 3시경 저는 회사에 반차를 내고 수진이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강남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회사 건물 맞은편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6시가 되면 수진이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5시 50분경 정말로 수진이가 나왔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키가 큰 남자와 함께 나왔더라고요.
그 남자는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잘생겼고 수진이와 나란히 걸으며 뭔가 재미있는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 남자가 준호일까?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두 사람은 지하철역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리에서 아내와 의문의 남성 만남 포착. 수진이와 그 남자는 강남역 근처의 한 카페로 들어갔어요. 분위기 있는 카페였는데 커플들이 주로 가는 곳 같았습니다. 저는 카페 건너편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마시며 그들을 지켜봤어요. 카페 유리창 너머로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거든요. 수진이는 평소에 저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환하게 웃으며 그 남자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가끔 손으로 입을 가리며 웃기도 하고 그 남자가 말할 때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들어주기도 했어요. 마치 연인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서 두 사람이 카페에서 나왔어요. 저는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강남 번화가를 천천히 걸었어요. 그 남자가 수진이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것도 봤고 수진이가 그것을 거부하지 않는 것도 봤습니다. 이게 뭐야? 정말 이게 뭐야? 저는 분노와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두 사람은 어떤 건물 앞에서 멈췄어요. 그리고 그 남자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포옹이었어요. 저는 그 순간을 핸드폰으로 촬영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히지 않았지만 어쨌든 증거는 확보했어요. 포옹을 나누고 나서 수진이는 지하철역 쪽으로 향했고 그 남자는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저는 그 남자를 따라가기로 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알아야 했거든요. 그 남자는 근처 주차장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은색 아우디에 탔습니다. 저는 재빨리 차량 번호를 메모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의 충격과 혼란.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이미 집에 와 있었고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늦었네. 일이 많았어? 수진이가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응, 좀 바빴어. 저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어요. 저녁 거의 다 됐어. 씻고 나와. 저는 화장실로 들어가서 찬물로 세수를 했어요. 거울 속에 제 얼굴이 너무 초라해 보였습니다. 어떻게 할까? 바로 추궁할까? 아니면 더 확실한 증거를 잡을까? 저녁을 먹는 동안 수진이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들을 얘기해 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반찬을 더 가져다 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입도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계속 오늘 본 그 포옹 장면이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민수야, 괜찮아? 얼굴이 제 시도한 게 속 편집안 좋아 보이는데. 수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저는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요즘 정말 많이 피곤해 보여. 병원 한번 가볼까?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진짜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정말 저를 걱정하는 것 같은데 그럼 오늘 본 건 뭐였을까요? 그날 밤 잠자리에서도 저는 뒤척였어요. 수진이는 평소처럼 제 팔베개를 하고 잠들었는데 저는 그녀의 머리카락 냄새를 맡으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정말 바람을 피우는 게 맞을까? 아니면 그냥 친구일까? 하지만 그 포옹은 단순한 친구 사이의 포옹이 아니었어요. 너무 오래, 너무 친밀하게 안았거든요. 증거 확보,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다음 날 저는 회사에서 제대로 집중할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들리지 않았고 코딩을 하면서도 자꾸 실수를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정훈이 형이 저를 불렀어요. 민수야, 너 요즘 뭔 일 있어? 계속 딴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아, 형, 사실은. 저는 고민 끝에 어제 본 일을 털어놨어요. 정훈이 형은 심각한 표정으로 들어주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확실해? 혹시 오해는 아닐까? 저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지만 포옹하는 걸 직접 봤어요. 그럼 확실한 증거를 더 잡아야겠네. 하지만 민수야,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마.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도 저는 반차를 내고 수진이 회사 근처로 갔습니다. 어제와 같은 카페에 앉아서 기다렸어요. 6시가 되자 수진이가 나왔는데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것 같았는데 중간에 핸드폰으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들어봤어요. 응, 나 지금 가고 있어. 내가 먼저 가서 기다려줘. 응, 알았어. 나도 사랑해. 마지막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나도 사랑해라니. 수진이는 지하철을 타고 어디론가 갔고 저도 급하게 같은 지하철에 탔습니다. 다행히 수진이는 저를 못 봤어요. 수진이는 홍대 입구역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어떤 레스토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레스토랑을 바라봤어요. 30분 정도 후에 어제 봤던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확실히 같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레스토랑 맞은편 카페에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습니다.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1시간 후 두 사람이 레스토랑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 호텔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카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이구나.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저는 1시간 정도 더 기다렸어요. 그리고 수진이와 그 남자가 호텔에서 나오는 것도 봤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자와 다시 한번 포옹을 나눴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내와의 긴급 대면.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0시가 넘어 있었어요. 수진이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서 오늘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다시 봤어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11시경에 수진이가 집에 들어왔어요. 불도 안 켜놓고 왜 어둠 속에 앉아 있어? 수진이가 전등을 켜며 말했어요.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습니다. 화장이 조금 지워져 있었고 옷도 약간 구겨져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응? 회사 동료들이랑 회식했어. 갑자기 결정된 거라 연락 못했네. 수진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누구랑? 그냥 팀 사람들이랑. 왜 그런 표정이야? 수진이가 제 표정을 보며 물었어요.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촬영한 동영상을 재생했어요. 이게 뭐야? 저는 핸드폰 화면을 수진이에게 보여줬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하얘졌어요. 동영상 속에는 수진이가 그 남자와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와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수진이가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어요. 누구야? 이 남자가 누구야?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러더니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민수야.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고? 그냥 미안하다고 끝?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니야. 말할게. 다 말할게. 수진이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신혼의 배신, 남편의 분노. 그 사람은 준호야. 나의 전 남친이야. 수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전 남친? 저는 더욱 화가 났어요. 전 남친과 만나서 호텔까지 갔다고. 들어줘. 제발 들어줘. 수진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무슨 말을 더 들어? 다 봤어. 손잡고 포옹하고 호텔 들어가는 것까지. 저는 소리를 질렀어요. 수진이는 더욱 심하게 울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냥 친구로 만나려고 했어. 준호가 연락해서 커피나 한잔 하자고 했을 때도 그냥 옛 친구 만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침대까지 갔어? 저는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수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호텔엔 그냥 얘기하러 간 거야. 얘기하러? 호텔에서?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울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준호가 아직도 나를 사랑한다고 했어.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헤어진 걸 후회한다고.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 그래서 넌 뭐라고 했는데? 나도 모르겠어. 결혼하고 나서도 준호 생각이 계속 났어. 그래서 혼란스러웠어. 저는 정말 할 말이 없었어요. 결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신부가 전 남친을 그리워한다니. 그럼 나는 뭐야? 나는 너한테 뭐야? 저는 절규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수진이는 계속 사과만 했어요. 미안해서 되는 일이야? 결혼 반지까지 끼고서 다른 남자와.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수진이가 이렇게 말했어요. 민수야. 사실은 내가 준호를 완전히 잊지 못했었어. 너와 결혼할 때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어요. 뭐라고? 처음부터 날 속인 거야? 아니야. 너를 사랑해. 정말로 사랑해. 하지만 준호도. 수진이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둘 다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돼? 저는 비웃었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3년을 사귀고 결혼까지 했는데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았다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준호한테 가고 싶어? 저는 차갑게 물었어요. 수진이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답이었어요. 결심과 선택, 신혼의 끝.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수진이는 안방에서 계속 울고 있었고 저는 거실 소파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새벽 5시경 수진이가 거실로 나왔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얘기할 수 있을까?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바라봤어요. 나 정말 혼란스러워. 너를 사랑하는 것도 맞고 준호를 사랑하는 것도 맞는 것 같아.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래서? 시간을 좀 주면 안 될까? 내 마음을 정리할 수 있게.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쓴 웃음이었지만요. 시간을 달라고? 지금도 충분히 선택한 거 아냐? 나 몰래 다른 남자와 만나고 호텔까지 가면서. 그때는 정말 순간적이었어. 준호가 너무 간절하게 말해서. 그만해. 저는 수진이의 말을 막았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저는 일어나서 침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옷가지들을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어디 가는 거야? 수진이가 뒤따라 들어오며 물었어요. 당분간 친구 집에 있을 거야. 저는 대답했어요. 민수야, 제발. 조금만 더 시간을 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다시 시작? 저는 수진이를 바라봤어요. 어떻게? 너가 준호를 완전히 잊을 수 있어? 결혼할 때부터 지금까지도 못 잊었는데? 수진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도 이제 너를 예전처럼 볼 수 없을 것 같아.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왜? 수진이가 울면서 물었어요. 왜냐하면 너를 볼 때마다 준호와 함께 있던 모습이 떠오를 것 같거든. 그리고 혹시 또 다른 남자와 만나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들 거고.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민수야, 제발. 수진이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놔줘, 수진아.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우리 서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 그럼 이대로 끝인 거야? 수진이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는 한참 동안 망설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어. 저는 수진이의 손을 조심스럽게 뿌리쳤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수진이의 마지막 부름이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현관을 나서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혼 3개월 만에 이런 일이 생길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건 수진이가 처음부터 저를 완전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어요. 결혼식에서 그렇게 행복해했는데 그것도 다 거짓이었던 걸까요? 현재 저는 친구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수진이와는 일주일째 연락하지 않고 있어요.
어제 수진이에게서 카톡이 왔었습니다. 민수야, 나 준호와 완전히 정리했어.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아직 답하지 못했어요.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한번 깨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수진이가 정말로 준호를 잊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결혼 전부터 지금까지도 못 잊었는데 앞으로는 가능할까요? 저는 아직도 혼란스럽습니다. 수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하지만 배신감과 상처도 너무 깊습니다. 신혼의 달콤함은 겨우 3개월 만에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다시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끝낼 것인가. 아직도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다시는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믿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신혼의 몰래 만남. 그것은 제게 인생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